보일러의 뜻은 밀폐된 용기에 물 또는 열매체를 넣고 가열해서 물 또는 증기, 아니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들어서 발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장치. 이렇게 됐죠? 그래서 물로 넣는 밀폐 용기가 뭐예요? 본체, 그렇죠? 본체. 불 때는 건 연소 장치. 나머지는 모두 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후속 장치.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에 가장 비율이 높은 거 그러면 후속 장치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차근차근 연관된 지식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먼저 본체. 본체는 재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이게 세워져 있느냐, 눕혀져 있느냐, 설치 형태, 그리고 속에 구조가 어떻게 생긴다. 이 본체라는 것은 물통이죠. 물통의 구조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요. 뭐 재질, 구조, 뭐 형상 등등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뭐 재질로 한다면은 강철로 되어 있는, 주철로 되어 있는,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명칭이 아예 보일러에다가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냉동공학 배울 때는 냉동기에서는 냉동기 종류 명칭 붙일 때 압축기 종류가 되고 터보 압축기가 붙어 있으면 터보 냉동기 이렇게 한다고 했죠? 보일러 똑같아요.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강철로 만들었으면 강철제 보일러, 주철로 만들었으면 주철제 보일러. 그리고 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온수 보일러, 증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증기 보일러 이렇게 보고요. 이제 구조 모양이 도대체 본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물통이에요. 물 담아놓은 통 구조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도람통 모양으로 생겼다. 아니면은 이 통에다가 물을 담지 않고 그냥 파이프에다 물을 담아놓고 파이프에다 물을 뗀다. 파이프로 된 보일러. 그런 경우는 이제 수관형이라고. 원통형이 있고 수관형이 있다. 크게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워져 있냐, 눕혀져 있냐, 설치된 모양이 이렇게 반짝에 써 있느냐, 위에 있느냐, 이런 것도 따지지만, 설치 장소. 설치 장소가 땅바닥에 설치되어 있으면 육용 보일러. 육용이 뭐예요? 육지용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가 설치되어 있어. 이건 뭐냐? 선박용. 선자 띄어도 돼요. 유경이냐 박용이냐 이렇게 나와요. 육지에서 사용하냐 바다에서 사용하냐. 배 기관실도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가 배에 설치되어 있으면 선박용 보일러 이렇게 말하고, 선박이라도 한정된 장소, 뭐 여러 가지 그 처리하기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 맞게끔 짧은 시간 안에 불을 떼면은 증기를 빨리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대부분 진화가 됐어요. 선박용은. 그 다음에 이동 여부에 따라서 보일러가 고정되어 있어요. 폐기처분 할 때. 아니면 보일러가 돌아다녀요. 그런 보일러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정치용. 정치용이 뭐냐면 위치가 어쩐다? 고정되어 있다. 이 정치라는 용어는 봐주세요. 보아가스에서도 정치가 잘 나와요. 가스 용기를 충전한 다음에 정치하시오. 가스 용기를 놔두고 이렇게 하시오! 저기 정치하라는 말이 아니고 위치 고정해서 움직이지 마라 이런 소리예요. 네, 잠 좀 깼어요? 제가 꼭 악을 써야지 잠 깨죠? 정치용. 그 다음에 운반용. 이동용. 정치용이 있고 이동용 보일러, 운반용 보일러, 운반용 보일러가 있어요.
이 이동하면서 제자리에 한 자리에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게 위치가 돌아다녀요. 이런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에 나왔던 선박용 이 대표적이고, 육지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땅바닥에 고정을 안 하고 땅바닥이 아닌 곳에 고정을 얼떨결에 해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이게 뭐냐? 기관차예요. 기관차에 설치된 보일러. 알겠죠? 지금이야 뭐 기관차가 전철이고요. 디젤 엔진 사용하고 그러는데 초기에 이제 개발돼요. 이렇게 불때가지고 하는 거 있죠? 배 소리가 어디서 낼까요? 앞에 이제 기관차가 보일러가 실려 있어요. 기관차에 보일러가. 보일러에서 나오는 스팀으로 말하자면 스팀에 고압 스팀이 나오면은 PD 같은 경제가 울리는 장소를 통과를 시켜요. 줄 쫙 당기는 스팀. 제가 크게 하면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을 때는 제가 큰 소리로 하면 참 바뀝니다. 큰 소리로 해서 목이 잘 안 쳐.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종류를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는 것은 이 두 개를 가지고 많이. 자,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보일러 보입니까 잘? 뒤에 보여요 이거? 예. 안 보일러? 보일러 잘 보이죠? 이거 안 보이면 제가 안짜 써주라고 했어요. 안 보일러. 보일러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 기본 옵션이에요. 보일러. 일단 강철로 만들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강철제는 그냥 보일러라고 해요. 자부심이 있어요. 주철이라고 절대 안 붙이면 안 돼요. 법에가 그렇게 돼요. 주철제 표기하도록 돼 있어요. 아, 이거 골치 아프죠? 강철제는 표기 안 해도 돼요. 보일러 강철이에요. 주철제를 무조건 주철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연료는요, 유류용. 기름 떼는 것은 표시 안 해요. 근데 기름 이외의 보일러는 표시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보일러, 가정용도 그래요. 보일러 그러면 기름 보일러예요. 그러나 가스 사용하는 보일러는 반드시 가스가 붙여야 돼요. 안 붙이면 가스 보일러예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 이해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끄덕거리시는 것은 이해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잠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 유리용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용 해봅시다. 아무 말도 없으면 증기예요. 스팀 보일러를 뜻해요. 산업용은 기본 옵션이 스팀이에요. 놀라운 것은 스팀 보일러는, 증기 보일러는 용량을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증기 발생량으로 해요. 물론 이제 1000kg이 1시간 동안에 나오면은 톤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증기 보일러가 보통 일반적으로 5톤이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5톤 per hour이고, 이 말은 1시간에 증기가 몇 톤? 5톤 발생한다. 이지 막즉 스팀이 5톤이 나옵니다. 수증기 무게로 5톤. 상상이 됩니까? 근데 5톤이면 소형으로 쳐요. 5톤 정도 이상 돼야 10톤까지 되는 중형자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주로 다루는 경우는 뭐냐? 최소가 5톤 내외, 10톤도 흔하고, 어떤 경우는 30톤. 그럼 보일러 사용편이 얼마나 보일러 클까? 별로 안 큰데도, 별로 생각할 때는 물통이 무지 크겠다. 집에 있는 찜통을 생각하니까, 찜통은 물을 다 끓으면은 가스레인지에 물 내려야죠. 불 끄고, 그렇죠? 네. 보일러는요,
물이 계속 끓어서 스팀 나오고 물 달아지면 펌프가 계속 집어넣어요, 물을. 그러니까 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이 계속 들어가고 불은 계속 되고 증기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코스일 뿐이에요. 얼마나 단시간에 빠른 시간에 끓여서 스팀이 빨리빨리 나가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조금만 해도 무지막지하게 스팀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외형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끓는데 스팀이 찌익하는 거예요. 응? 보일러 외형은 코팅이 많은데 스팀 나는 것은 바꿈만큼 나오는 것도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온수 보일러 용량은 일반적인 표시 방법. 원래 보일러 용량 다양하게 표시해요. 그러나 가장 많이 표시하는 방법. 보일러 온수 보일러는 물로 나오는 것은 시간당 열량으로 표시해요. 얼마나 몇 킬로칼로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어?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 냉동하고 똑같죠. 네. 재밌는 것은요, 요것을 이렇게 환산할 때는 증기 1톤 퍼 아워를 온수 보일러 60만 킬로칼로리로 환산해요. 상상이 됩니까? 60만. 몇만? 증기보일러 1톤은 완전히 소형이에요. 어떤 경우는 검사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경우도 허다해요. 증기보일러 1톤이다 그러면은 요만이 나오면 돼요. 이 경우 조금만해요. 근데 이런 게 온수보일러 용량 따지면 60만. 자, 가정용 여러분들 웬만하면 엄청 큰 것이 25,000kcal예요. 한 시간. 아니면 조금 뭐 한 두세 개 정도 2만 kcal. 아니면 15,000도 많아요. 조그만 거. 원룸 같은 데는 12,000, 15,000. 그러니까 2만 kcal 잡으면 30세대가 동시에 뗄 수 있는 보일러 용량 다 합산돼서 증기로는 그냥 초소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에서는 혹시 그래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 공부 시작하자마자 주변에서, 우리 집 보일러 고장한데, 좀 김씨, 좀 이것 좀 고쳐봐. 그러면은 조금 죄송한데, 우리는 그런 거 작은 거 취급 안 해, 기본이. 뭐 배워? 산업용 배워, 우리는. 골라갈 때. 많이 써먹는 방법이죠? 그런 거 짜실짜실한 거 취급 안 해. 우리는 코끼리나 공룡 이런 거 가지고 개미 같은 건 연구 안 해. 말이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진경이 기본이라는 거 꼭 기본 옵션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 사용하는 거 기본이에요. 육지에서 사용하는 건 기본이다. 그 다음에 위치 고정되어 있는 거 기본이다. 근데 요거 두 개는 넣을 때 있고 안 넣을 때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항상 기본 옵션이다. 강철, 유류용, 증기용. 이 세 개는 보일러의 명칭을 붙일 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꼭 표시하도록 해준다. 주철이면 주철제 명칭 써주고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힌트입니다. 주철제 보일러 그랬어요. 거기에 담긴 뜻은 주철 재료로 만들었는데 연료는 기름을 떼고 있고 스팀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가스를 떼는데 주철로 만들었는데 온수가 나와. 그럼 가붙여야 돼. 뭐예요? 주철제 가스 사용 온수 보일러. 와, 복잡하다. 명칭 이해되세요? 네. 사용하는 연료는 표시하도록, 단 유류는 표시 안 해도 돼. 만든 재료는 표시하도록, 단 감청은 표시 안 해도 돼. 나올 때 증기가 나오는 거, 온수가 나오는 거 표시하도록, 단 증기는 표시 안 해도 기본 옵션이에요. 온수는 꼭 표시해 준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있겠습니까? 더 센 것이 이기는 거죠.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강철하고 주철은 원통하고 수관 이거 구분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 두 개가 아주 중요한 보일러의 모든 특징을 좌우해버립니다. 보일러 수도 없이 많은 산업용 보일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 딱딱딱 두 개 쫙 갈라치면 끝나요. 원통하고 수관하고 180도 반대고요. 강철하고 주철하고는 180도까지 아니고 120도를 반대해요. 그래서 특징을 하나를 정확하니까 암기를 해놓으면 나머지 특징은 반대말로 바꿉니다. 여기는 좋다, 저기는 나쁘다. 여기는 세다, 저기는 약하다. 알겠죠? 네. 여기는 좋다, 저기는 나쁘다. 여기는 빠르다, 근데 저기는 느리다.
여기는 크다. 근데 저기는 작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원통형부터 보겠습니다. 원통형은 본체가 이런 도락통에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보일러가 그냥 동그래요. 이렇게 동그랗고 밑에가 이렇게 보일러가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대가 이렇게 돼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세워지는 건 그냥 그대로 돼 있고요. 보통 이제 밑에가 지지대가 좀 있다면은 이렇게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약간 받침대가 있는 것 뿐이죠. 구조물 자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이평이라고 그러고요. 설립. 펴졌어. 제가 방금 횡 하고 넘어졌죠? 횡경이라고. 이렇게 이평과 횡경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것을 원통형이라고 해요. 원통형 종류가 이평과 횡경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특징이 횡경이 이제 3륜구에서 대부분이고 이평은 소형으로 많이 시작되고요. 이평을 크게 만든다 그러면은 밑바닥 면적을 점점점 크게 해야 되고, 그렇죠? 횡경은 어차피 밑바닥이 넓어요. 설치 면적이 넓고 이건 설치 면적이 좁아요. 근데 높이를 하나씩 높일 수 있느냐? 아, 그럼 골치 아파요. 이게 하나씩 높으면 이게 장치 같은 것이 막 이런 데도 뭐도 붙어 있고 막 이렇게 앞몇개도 붙어 있고 위에 조절하는 벨트도 붙어 있고 근데 하나씩 높으면은 큰일 나네.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헬리콥터 타고 내려가지고 조절하고 그냥 내려가잖아요. 근무하는데 최악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자체는 하나씩 높이는 데는 좀 지장이 있다. 따라서 이평보일러 같은 경우는 높이를 하나씩 높일 수는 없으니까 용량 자체는 하나씩 키우기가 곤란해요. 근데 횡경 같은 경우는 높이 자체를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높이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람 시선에 들어오는 대로 해놓고 뒤쪽으로 빼. 그리고 여기는 근무자가 있는 곳 앞쪽에다가 계기판이 다 오도록 하고 뒤쪽으로 쭉 빼기 때문에 앞에서 관리하기 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앞쪽이. 그래서 산업용은 일반적으로 용량을 키우려면 해경을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 이제 물을 넣으면은 약 한 4분의 3에서 3분의 2 정도 사이, 이 정도 넣습니다. 대략적으로. 3분의 2에서 4분의 3. 3분의 2가 한 66.6%, 3분의 2. 4분의 3이면 한 7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물을 집어넣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평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넣어요. 연소실이 이평 같은 경우는 밑에를 뚫어요. 뚫어서 밑에가 화부예요. 연소실이에요. 번호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연기를 뺄 때 가운데로 뽕 빼든지 아니면 뽕뽕뽕뽕뽕 안으로 빼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는데요. 연탄구멍 연기 나오듯이 이렇게 빼고. 이 횡경 같은 경우는 밑에를 통째로 연소실로 만들죠. 여기를. 알겠죠? 여기를 부를 때는 아니면 불 때는 아궁이를 속에다가 군고구마 끓을 때 보면 가운데다 집어넣잖아요. 통 이렇게 연소실 통을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수가는 좀 달라요. 수가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조그만 브라운 통을 이렇게 하고요. 물을 집어 위에다 넣어. 그래놓고 작은 발을 연결을 해요. 그냥 발을 파이프로. 그래놓고 밑에도 작은 브라운 통. 지금 이거 아주 작은 거예요. 그냥 잡아줘. 반만 잡아줘. 통을 나고. 그리고 불을 뗄 때 버너를 여기다 설치하고 불을 여기다 떼버려요. 파이프에다 떼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는 그런 거 언제 호당이냐 그게 아니고 보일러는 외형적으로 케이싱이 이렇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사각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나 속에 구조를 들어가면 파이프로 만나요. 그리고 불을 떼는 것이 다 어디다 대요? 파이프에다 대요. 네? 그리고 이것은 불을 어디다 떼요? 통에다 떼요. 불을 어디다 뗀다고? 통에다. 이건 불을 어디다 뗀다고? 파이프에다. 그래서 물이 담겨있는 파이프다. 수관형이라고. 그 보일러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 중에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원통형의 반대가 수관형의 특징인데 원통형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1번 보유 수량이 어쩐다? 많다. 통에랑 다 들어있어요. 이 파이프는요, 파이프 속에 물 들어가 봤자 어때요?
접어요. 파이프 다 접어요. 여러분 파이프가 꽉 막혀있는 게 아니에요. 파이프가 공간이 사이사이가 다 뚫어져 있어요. 요렇게 파이프 있고, 요렇게 파이프 있고, 요렇게 파이프가 있어야지 불이 가운데 사이로 어때요? 예, 통과하면서 불이 접촉하니까 불이 내빼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물의 양이 어때요? 보유수량이 적어요. 여기 보유수량이 엄청 많아요. 보유수량이 많은데 불을 뗐을 때 불이 접촉하는 면적은 얼마 안 돼요. 그쵸? 근데 수관 보일러는 어떨까? 모양으로 보면 파이프 하나마다 불이 다 감싸고 돌기 때문에 여기가 다 불이 접촉하는 면적이에요. 이걸 다 김밥 찢듯이 다 펼쳐가지고 합산을 해보면 파이프 하나마다 다 불이 다 닿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불이 닿아서 뜨거운 열이 전달되는 면적을 전열 면적이라고 해요. 전열 면적이 넓을수록 짧은 시간에 많은 열이 팍 하고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관형 보일러는 보유 수량이 어쩐다? 적다. 대신에 불이 닿는 면적, 접촉한 면적, 전열 면적은 어쩐다? 넓다. 원통형은 전열 면적이 어쩐다? 전열 면적이 작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부터 특징이 시작돼요. 일단 물 양이 물은 어마어마한데 불이 닿고 밑에만 닿는 거죠. 네. 저것은 파이프에 들어있는 물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불이 다 파이프로 감싸면서 훑으면서 가기 때문에 불이 접촉하는 면적이 넓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특징을 보면은 요건 물이 천천히 들어요. 이건 물이 빨리. 그래서 예열 시간이 어쩐다? 길. 가능하면 30분 이상이 돼야지만 최소한 정상을 합니다. 조금 보통 10분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런 종류에서 동작 빠른 것은 5분 이내에 끝나요. 담배 피는 담배 한 대 낄 여유가 없어요. 하고 안경이 올라갔고요. 경고음에. 예열 시간이 어쩐다? 예열 시간이 짧다. 증기가 시간 여기 땅 해서 시간이 재보면 증기 나오는 양은 어떤 게 많이 나올까요? 물의 양으로 치면 안 돼요. 보이는요 항상 일정한 수위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끓여서 증기가 나가면 수면이 떨어지면 곧바로 어떻게 해요? 물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펌프가 자동으로 어때요? 작동돼서 물을 채워줘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빨리 잘 동작 빠르게 끓으냐가 문제. 따라서 시간당 증기의 발생량이 어떤 것이 많이 나올까요? 수관량이 훨씬 빨리. 물이 적은데요? 아이고, 지금, 이건 물 달아졌을 때까지 놔두는 게 아니고, 달아지면 새물이 어쩐다고? 다시 계속 자동으로 정말 알겠죠? 이런 정수기 보면 어때요? 물 따라 한컵 따라 먹으면 물 달아졌을까요? 계속 자동으로 채워지죠? 뭐? 보이면은 펌프로 밀어 넣어버린다고요. 가압 펌프로. 근데 밀어 넣어봤자 이런 것은 찬물 훅 들어오면 어때요? 기다려야 하잖아요, 좀. 그러려고. 근데 이것은 어때요? 워낙 불이 다 그냥 삽입하고 있으니까 물 들어오면 쫙쫙 그냥 쫙쫙 다 갈라. 동작이 빠르다. 그래서 증기 발생량이 어쩌다 여기는 많아요. 여기는 증기 발생량이 적다. 증기 발생 이것은 천천히. 네? 요걸 증기 발생이 어쩐다? 증기 발생 빨라. 시간도 빠르고.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먼저 이해해 보시면 증기 보일러에서는 무엇으로 주로 용량을 나타낸다? 증기에 발생하는 양. 그럼 증기가 나와야지 그 뜨거운 스팀의 열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수관 보일러가 원통 보일러가 다 용량이 크다. 대용량이에요. 수관 보일러. 원통 보일러를 대용량으로 만드는 게 한계가 있어요. 동작이 느려서 증기가 늦게 나와요. 네? 이렇게. 그런데도 왜 원통형을 쓰느냐 이거죠. 수관형 물론 요즘에는 수관형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거의 원통형이었어요.
물론 이제 안전하게 더 하는 면도 있고, 근데 사실은 또 안전한 것도 아니야. 자, 봅시다. 똑같은 압력입니다.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있고 통이 덩치가 큰 것이 증기가 빵빵할 때 터지기가 쉬울까? 아니면은 이 파이프가 터지기 쉬울까? 어떤 것이 터지기 쉬울까? 네? 파이프? 풍선이 똑같은 공기가 똑같은 압력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서 충격을 딱 줍니다. 째까는 게 터지기 쉬워요? 이렇게 빵빵하게 큰 게 터지기 쉬워요? 예? 그래요? 어째 대답이 왔다 갔다 해요. 아까 치면 이게 안 터지고 이게 잘 터지기 때문에. 금방 또 풍선을 얘기하니까. 아, 이게 세든지 고무든지 간에 따라서 뭐가 터지기 쉽냐? 이게 더 터지기가 쉬워. 그래서 이걸 고압으로 올리기가 어려워요. 이거 고압으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중저압으로 많이 써요. 중압이나 저압. 여기는 고압용으로 적합해요. 알겠죠?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증기도 많이 나와.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고압? 막 100기압 이상짜리. 이야, 스팀이 완전히 100기압이에요. 상상, 초월, 이런 거 터지면 볼만 하겠다. 그렇죠. 이런 형태가 100기압일 때 터지면 볼만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100기압짜리. 네? 수많이. 고압 대용량으로 주로 쓴다.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이것은 중저압용으로 써요, 주로. 예? 고압으로 하면은 터지기가 쉬워. 이게 훨씬 고압에 잘 견뎌요. 그래서 고압용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형태 자체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여기 물이 들어간다고 쳐요. 물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물이 들어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지속적으로. 미차게 들어가. 이게 물이 들어가. 빵알빵알 끓어 위로 증기 올라 증기 나가. 네, 증기 나가. 이것도 증기 나가. 증기가 나갈 때요, 순수한 증기가 나가. 더러운 증기 나가는 게 아니고, 물이 끓었을 때 여러분 찌개 한번 보세요. 생선 넣고 막 김치 넣고 찌개를 끓여서 물 붓고. 근데 막 이제 김 나잖아요. 네. 김 날 때 물론 냄새도 좀 나는 것도 있지만 김 날 때 생선도 막 날라가고 김치도 날라가고 그런가요? 안 날라가죠. 이게 뭔 소리야? 건더기는 안 날라가. 멀국만 날라가. 표준도 멀국만. 물만 날라가. 즉 물을 집어넣으면 급수라고 그러는데, 물을 집어넣으면 이 급수 중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 물 속에 녹아있는 불순물. 여러분 물 속에 불순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증류수가 아닌 이상 있어요. 우물을 꼴렸어요. 물맛이 좋은데 간단하네. 이거 약수물 맛이 나네. 물 속에 무기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기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이 끓을 때는 어떠냐? 그런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순수한 증류수 성분만 증발해서 나가요. 이게 계속 끓이면 어쩌냐? 밑에 철판에 그런 것이 눌러붙어요. 그게 눌러붙어. 그 성분들이 계속. 이게 눌러붙어서 결국에는 때가 껴요. 보드라운 말로 물때. 근데 얼마나 딱딱하냐? 돌처럼 딱딱해. 돌처럼. 석자를 붙여요. 근데 이 돌처럼 딱딱한 석이 이 원통 보일러에 끼면은 통석, 수완 보일러에 끼면은 관석. 자, 그러면은 짜갈짜갈하게 국물이 달아져서 물속에 있는 불순물만 덩어리만 밑바닥에 이렇게 때가 끼었다. 어떤 것이 더 때가 끼를 확률이 높냐? 물이 널쩍지근하게 천천히 끓는 것이 때가 끼기가 쉬워요. 빠갈빠갈 끓는 것이 때가 끼기가 쉬워요. 빠갈빠갈이야. 따라서 보일러에 때 꼈네 라고 하면은 통석보다는 수간형 보일러에 끼를 확률이 더 빠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석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때가 안 낄까요?
껴요. 제가 볼 땐 껴. 그러니까 원래 제 의견, 개인적 의견이 시험하고 상관없어. 통선도 끼고 관선도 끼니까 사실 그냥 공통으로 보석이라고 해야지 맞지 않냐. 아이, 날씨가 더우니까 좀 썰렁하게 해봤어요. 보일러에 끼니까 보석이라고. 그런데 수많은 보일러가 많이 끼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불러줘요. 번역을 할 때는. 그냥 KS 용어예요, 반석. 근데 영어는 한마디로 써요. 치과에서 많이 쓰는 거. 치과의 이빨에 아주 딱딱하게 돌처럼 낀 걸 갖다가 드릴로 갈라냈죠? 치석. 영어로 스케일. 벗겨내면은 ING로 붙여서 스케일링. 그렇게 하죠. 스케일링. 어? 그러니까 이것도 보일러에 돌처럼 딱딱하게 낀 물때를 영어로 뭐라 하면 스케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4번. 이것은 스케일 생성이 빠르다. 네? 알겠죠? 이건 스케일 생성이 느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청소해줘야 돼요. 부부적으로. 스케일 생성이 빠르면은 물때가 빨리빨리 킨다는 건데, 스케일. 예? 반석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다 요거 하나 정리해보죠. 스케일. 물때. 또 뭐라고? 반석. 중간에 많이 낀다. 스케일이 잘 끼면 물에 불순물 들어있는 것을 제거를 해줘야 돼. 네. 제거를 안 해주면 어때요? 계속 때가 껴요. 근데 이게 때가 끼면 내가 부어버리면은 아니 나 이건 이빨이야. 근데 여러분 이빨에 치석 많이 끼면 치아 건강에 안 좋은 거 알죠? 네. 잇몸 건강에도 안 좋고 치아가 불러지고 이뿌리가 상하요. 흔들리고요. 나중에는 치아가 흔들려서 뽑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 때문에 잘 돼요. 자, 불순물을 없애주는 것은 뭐냐? 급수처리라고 해요. 급수처리. 그래서 수관 보일러는 급수처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철저히 안 하고 대충 하면은 분명히 사고 납니다. 그 스케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물때가 좀 낀다고 해서 그 별반 괜찮지 않아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필기를 해보고 나서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를